안녕하세요. 빌딩 UDT 공인중개사 이정원입니다. 혹시 아직도 공부가 덜 되셨나요? 그렇다면 덜 돼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가 덜 되셨다면 확률에 근거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험날 전까지 시험날 이른 과목, 시험 치고 쉬는 시간에 다음 과목,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예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없고요. 무조건 덜 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과목당 40문항, 오지선다형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 개수가 균일합니다. 거의 균일한데요. 40문항이니까 8개씩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7개, 9개, 888 이런 식으로 정답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아는 문제만 푸세요. 정확하게 아는 문제만 푸셔야 됩니다. 단순해요.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런 문제는 무조건 패스. 애매하다. 그러면 표시해놓고 패스.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만 푼다. 이게 진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못해서 첫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둘째, 시험지에 O, X, 세모 표시를 쫙쫙. 문제 읽다 보면 내가 확실한 정답은 모르더라도 이거는 정답이 절대 아니야. 그런 항목들이 꼭 있어요.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건 넘어가야 되고, 문제를 읽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답을 못 찾겠어. 근데 이 지문은 절대 정답은 아니야. 이걸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는 5가지 항목이 쭈르륵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딱 봤을 때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5번 숫자 위에 그대로 X 표시를 쭉,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40번까지 쭉쭉쭉 푸시면 돼요. 확실하게 아는 건 반드시 푸시고 맞춰야 됩니다. 애매한 건 이런 방식으로 아닌 답만 소거를 하세요. 공부가 정말 잘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 힘들어요. 확실하게 아는 문제만 푼다. 그렇게 40번까지 다 체크를 하던 넘어가던 왔다면 직접 푼 문제의 답안 개수를 차근차근 세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답 개수가 1번이 4개, 2번이 4개, 3번이 3개, 4번이 5개, 5번이 2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18문제를 총 풀었네요. 60점을 맞으려면 24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만 풀었으니까 18문제는 맞았겠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40문제 중에 18문제를 정확하게 못 풀면 공부를 덜 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6문제, 그 이상을 어떻게 맞추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집중! 보시면 5번의 정답 개수가 2개로 가장 적고 3번이 3개로 그 다음 적죠. 처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모든 답안의 개수가 거의 똑같다. 즉 5번이 나오는 빈도가 1번, 2번과 유사해야 됩니다. 빈도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넘겼던 모든 문제의 답을 5번으로 밀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문제의 답은 아리송하지만 이 지문은 절대 아니야를 체크하라고 했죠. 5번으로 밀면서 그 표시가 5번에 있냐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5번에 절대 답이 아닌 표시가 있어. 몇 번 찍어야겠어? 3번을 찍으셔야 됩니다. 가장 적은 3번을 찍으셔야 돼요. 문제 중에 3번도 이건 절대 아니라는 또 표시가 있어. 그러면 1번이나 2번 중에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들어서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풀면 정답이 절대 아니라는 표시가 1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고, 그러면 확률이 가장 높은 걸로 찍기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찍을 때 확률을 계산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최소 7개에서 9개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에도 충분히 보탬이 될 거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 개수가 동일하게 나왔다. 그렇게까지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운의 영역이긴 하지만 운보다는 확률에 베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푼 문제가 다 맞아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정리하면 1. 아는 문제만 푼다. 2. 문제의 성격에 따라 OX 친다. 3. 찍을 때 확률로 찍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에 틀린 거를 찍고, 틀린 거를 고르라는 문제에 옳은 거를 찍어서 틀린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저도 많았어요. 근데
김덕수 선생님이라고 방문가게에서 알려준 팁이 있는데, 옳은 걸 찾는 문제에는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틀린 걸 찾으라는 문제에서는 X표를 크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쓰기 전에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답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방법을 쓰고부터는 이런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날 컨디션인 거 아시죠? 절대 밤새지 마시고 아침 간단하게 드시고 점심 과식하지 마시고 시험 치신 뒤에는 절대로 답 맞추지 마세요. 다음 과목들 회독하세요. 그 시험이 10월 말이에요. 추울 수 있으니까 방석이나 방한 꼭 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또 무슨 뭐 찍기 방법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공부가 덜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고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